자, 우리 확통반 S반 친구들 고3 열심히 공부하세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주위에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준비, 내신 준비 잘 하고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수업을 합니다. 자, 이 스토리는 질문을 댓글로 꼭 달아주도록 하고요. 선생님 전화해서 어떻게 인강을 보는지 얘기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지난 화요일날 수업했던 거는 우리가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 강의를 찍으면 너무 시끄럽고 수업이 인강을 듣는 게 좀 잘 형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수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우리가 토론했던 그 결과물만 엑기스만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이직을 좀 보고 본인 스스로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화요일에 수업했던 거는 수능 특강 순열부터 나가고 있으니까 책이 없는 친구는 꼭 책을 사서 아니면 다운을 받아서 풀도록 합니다. 확동 수업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고 볼게요. 수능 특강을 피고요. 책이 없는 친구는 다운을 받던가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을 한 이후 다시 우리 인강 수업을 들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14페이지입니다. 레벨 3만 수능 특강을 먼저 한 주에 끝냅니다. 나머지 레벨 2와 1은 본인이 풀어서 댓글에다가 질문하면 그 부분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스토리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댓글에다가 질문을 달면 그 번호만 수업을 할 테니까 꼭 예습을 해서 댓글에 좀 달아주도록 하세요. 아셨죠? 지금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레벨 3에 해당되는 것만 문제를 풀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14페이지입니다. 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이 3문제만 오늘 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챕터 레벨 3에 대한 문제를 풀 테니까 준비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자, 자,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쓰는 이 책에 있는 확률과 통계 책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난이도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14페이지에 있는 이 1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책을 통틀어 써도요. 처음에 풀자마자 이런 문제를 보고서 좀 많이 당혹스럽겠는데 우리 S반 친구들은 이 정도의 문제 수준은 이제 앞으로는 껌으로 문제를 풀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시간을 한 20분 정도 잡고 1번만 풀 텐데요. 기술적으로는 해답지나 아니면 다른 인강에서 제시했던 풀이 방법은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절대로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프리즘이라든지 다른 강사들이 풀어놓은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고요. 우리 수준에, 우리 눈높이에 맞게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너희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바로 풀이를 들어가니까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바로 숙지를 해서 다시 한번 인강을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임 규칙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선 세부적으로 먼저 풀기 전에 큰 테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F가 1대 함수값, 2일대 함수값, 3일대 함수값, 4일대 함수값, 5일대 함수값, 6일대 함수값, 7일대 함수값. 마치 수열처럼 선생님이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대 함수값, 9일대 함수값, 11일대 함수값, 11일대 함수값, 12일대 함수값, 13일대 함수값. 끝이 없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요, 최초 디폴트 값, 초기 값은요, 1, 2, 3는 하지 않고요. 5번째 항부터 이 문제의 게임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짝수들끼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최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만큼 그러니까 1과 5는 인접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규칙을 부여했을 때 이 1, 2, 3의 4의 값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성이 되는 이 다섯 번째 그 책에 답이 나와 있죠. 8가지라는 이 경우부터 쭈르륵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반들아 보세요. fn을요 차수가 아닌 항수가 하나 늘어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나눴을 때 60분의 1이 되는 이 숫자의 이 n값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최소가 아니고요. 얘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웃항 두 항 사이에 공차 관념은 아니고요. 공비 관념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60배가 되는 요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비율 자체를.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는 상당히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을 추론을 하면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 과정이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이 F5라는 것이 8이죠. 그렇죠? 하나하나 구해봤더니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된다면 너무 땡큐지만 규칙이 발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력을 갖고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F5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없으니까 게임 규칙에 따라서요. 선생님이 나열을 할 텐데 분명히 게임 규칙이 짝수는 이웃하지 않고요. 1과 5는 이웃하지 않다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이 규칙에 맞게끔 선생님은 홀수를 따로 배열을 하고요. 짝수를 이렇게 따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외워야 하니까요. 이 짝수에 해당되는 이 두 아이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이 5는 이웃하지 않아야 합니다. F5를 값을 구하기 때문에 1과 5는 이웃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칸을 그냥 무작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관점이요. 우선은 원순열의 형태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짝수부터.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세밀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나열을 하면 2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써서 2를 씁니다. 됐죠? 그러면 홀수들을 나열을 할 건데요. 이 홀수들을 나열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열을 하냐면요. 2를 제외한 나머지 4칸을요. 쌍으로 하나씩 잡아서요. 2개의 쌍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든지 간에 이 한 개의 쌍이는 이웃하게 홀수가 2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2개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를 채택을 하겠습니다. 채택을 할 건데 선생님이 어느 쪽에다가 채택을 할 거냐면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홀수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첫 번째 가지수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여기에 홀수를 배열할 거냐 여기에 홀수를 배열할 거냐는 가지수가 몇 개 나오니까 2가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홀수를 지정했다고 치고요. 나머지 4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4라는 숫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2하고 4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4는 고정이 됩니다. 들어갈 자리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4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도록 하세요. 이 원판에는 2하고 4만 배치가 되어 있고 홀수 1, 3은 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칸수는 3칸이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는데 1과 5는 같이 이웃하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규칙에 맞게끔 쳐도 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칠 거냐면요. 마치 6건의 관계처럼 1이라는 아이와 5라는 아이를 먼저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그럼 1, 5, 그렇죠? 5, 1 몇 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가 있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우선은 처음에 가지수인 얼마? 300개를 나열한 다음에요. 6건입니다. 이웃하면 안 되니까 1, 5
5, 1 두 가지씩 있죠? 그 두 가지에다가 만약에 1, 5가 있으면 3 여기에 무조건 고정되게 들어가니까요. 1, 5, 3, 5, 1, 3, 3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해보면 6이고 2니까 4죠? 2니까 8 맞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6을 세보세요. 도대체 6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근데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얘를 선생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얘를 계산하는 순간 규칙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걸 분명히 나눠야겠는데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규칙을 발견하기에는 계산을 해놓으면 일반항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놔두세요.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지니까요. 자, 그러면 6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6칸을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숫자 한번 나열해 볼까요? 6장이 숫자 카드로 나열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이렇게 우선 나열한 다음에 규칙을 먼저 외워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짝수는 이웃하지 않고요. 1과 6은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외우세요. 다시요. 1과 5는 이웃하지 않고요. 짝수들도 이웃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자, 우선 짝수들 3개들 중에서요 하나를 저런 방식으로 나열을 할 건데요. 얘네들은요 개수가 짝수 개씩 맞기 때문에 보세요. 우선 이렇게 마치 원순열로 나열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이쪽에 있는 것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셔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3가지 나열하는 건 우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이 사이를 이렇게 원순열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짝수들만 이웃하지 않게 우선 배열하는 가지수는 3-1팩 n-1팩이 원순열이니까요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팩 이렇게 나열하게 돼서 최초 숫자들이 나열한 가지수를 쓰게 되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선생님, 그러시면 똑같은 짝수들하고 똑같이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가 4가 들어오는 것도 쉬워져서 앞에 개수 2를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잘한 건데요. 걔는 중복이 됩니다.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별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이 경우에 똑같은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칸 맞죠? 그럼 이 경우는 4가 이쪽에 오고 2가 이쪽에 왔다라는 건데 물론 이걸 돌려서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최초 여기 있는 2라는 숫자 있죠. 이쪽에다 홀수를 쓸까? 여기다 홀수를 쓸까?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를 최초 여기다 놨을 때 홀수들을 여기다 넣을 건지 짝수들을 여기다 넣을 건지 선생님이 결정하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다 홀수를 놨으니까 이번엔 이쪽에다 홀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4를 배치를 하면 4가 분명히 이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오면 휘리릭 돌리면 얘하고 겹칩니다. 얘하고는 다르지만 얘하고는 같게 되죠. 분명히 한계는요. 자, 홀수를 여기다 쓸까 홀수를 여기다 쓸까라는 그 가지수 2개 안에 최초 2를 여기다 쓸까 4를 여기다 쓸까라는 그 가지수 2개가 여기에 녹아져 들어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되는 최초 짝수들을 나열하는 원순열의 개수만큼 여기도 선생님 2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가 올 때하고 4가 올 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말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 홀수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 개수 안에 녹아져 들어있다는 거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쪽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 원순열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우선 짝수를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 이 안에 홀수들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가요? 이 6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자리에 누가 오면 안 됩니까? 1이라는 숫자가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1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여기에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수가 하나고요.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3, 5가 올 수 있고 5, 3이 올 수 있으니까 그 가지수가 몇 개가 됩니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4가 됐는데 얘는 4가 되네요. 개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나열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추론을 해보면 홀수들은 홀수들끼리 따로 계산을 하고 짝수는 짝수들끼리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시냐면 5하고 6만 비교했을 때 개수 쉬는 게 여기는 개수가 짝수 대씩 맞는데 여기는 지금 2개씩 비대칭식으로 나오거든요. 7도 비대칭식으로 나오고 하지만 8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늠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셈을 할 때는 홀수들은 홀수들끼리 따로 짝수는 짝수들끼리 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 방법을 먼저 캐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시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좀 칠판이 조금 협소한 관계로 좀 지워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보여주고 싶은데. 자, 이번에는요 7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몇 개인지요. 자,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원이 이렇게 존재해서요 3개짜리 하나, 둘, 4개짜리 좀 비대칭식으로 그리면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숫자가 홀수들만 쓰고요 선생님이요. 짝수들은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괜찮죠? 게임 규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2, 4, 6이라는 짝수는 이웃하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외우세요. 2하고 7은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이 짝수를 통해서 하나를 나열했어요. 그게 2라고 나열했다 칩시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요. 두 쌍씩 하나로 잡으세요. 두 개를 하나의 쌍으로 잡으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쌍을 잡으세요. 세 쌍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홀수들이 두 개가 연달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홀수들이 연달아 들어갈 때 하나를 잡으세요. 그때의 가지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세 중에 하나. 그 중에 선생님이 이쪽을 잡으면요 이 두 칸은 홀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요 아직 집어넣지 마세요. 나머지 2하고 4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가 여기 미안해요. 4하고 6이 들어가야 되는데 2 옆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는 들어갈 자리가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4, 6이 들어가도 되고 6, 4가 들어가도 되고 그 가지수가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요 4칸이 비게 되는데요. 이 4칸에 1, 4, 5, 7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1과 7은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과 7이 여기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사건 마인드로 자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4자리가 되는 거니까 4팩에서 1, 7이 여기 왔다는 전제하에 요 자리는 2개씩 올 수 있죠? 7, 1이 왔다는 자리에 요 자리도 또 2개씩 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7이 오고 7, 1이 왔을 때 2가지씩 오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3, 5가 오던가 5, 3이 오던가 2가지씩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괜찮겠습니까? 계산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짝수 번째 한번 쳐볼까요? 자, 똑같이 쉬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이제는 없겠죠. F8입니다. 8개 숫자를 먼저 선생님 써보겠습니다. 1, 4, 5, 7 쓰시고요. 2, 4, 6, 8 이렇게 쓰셔서 짝수 번째에 있는 아이들은 이웃하지 않고요. 1과 누구요? 8이라는 아이도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8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짝수부터 나열할까요? 자, 뭐 2를 먼저 했던 4를 먼저 했던 상관은 없어요. 2, 4, 6, 8 그렇죠? 원수
원순열로 돌리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3배. 그 다음에 나이를 따서 선생님이 가정을 한다면 이 1이라는 것, 즉 이 8이라는 이 양옆에는 1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1이 들어갈 자리는 두 가지로 고정이 됩니다.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세 자리가 비는데 이 세 자리는 나머지 있는 누가 3, 5, 7이 그냥 자기가 직순열 개수로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됩니까? 3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숫자 계산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율 계산할 때 힘들어집니다. 자, 우선 또 인내심을 참고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한 20몇 개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이게 이 풀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니까 인내심을 갖고 하시고요. 이 문제를 맞히면 그냥 대학 가는 겁니다. 100점으로.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9를 한번 해보죠. 자, 숫자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1, 3, 5, 7, 9가 되겠고요. 2, 4, 6,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9개로 쪼개놓겠습니다. 둘,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넷, 다섯, 여덟, 9개. 어우, 이렇게네요. 선생님 하나만 지워볼게요. 미안해요. 조금 비대칭식으로 그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수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웃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누구하고 누구는요? 1하고 9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외우세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바로 풀어도 되겠죠? 2를 써놓으세요. 두 개를 연달아서 쌍을 잡으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4개의 쌍이 있는 건데 이 4개의 쌍 중에는 분명히 홀수들이 2개가 연달아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짝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시면 이쪽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쪽면 이쪽. 그러면 4, 6, 8이라는 아이는 정해지게 되죠. 여기와 여기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4개 중에서 홀수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수가 4개고요. 처음에 됐으니까 이쪽에 홀수를 집어넣었다는 전제하에 내가 4, 6, 8이라는 숫자는 이 3개 칸에다가 300개만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원순열에다가 숫자 하나를 대입해서 고정을 하면 돌리지 못한다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300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줄거리가 똑같은 거니까요. 숫자만 바뀌고요. 자, 이게 나이였다고 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누가 1과 9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1, 9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즉 500개에서 전체 개수가 4번식으로 빼겠습니다. 어떻게요? 1, 9, 2 가지가 있죠. 1, 9라는 전자에 나머지 3, 5, 7이 이 빈자리 3칸에 그냥 일렬 순열로 들어가도 되는 것 뿐이니까 여기다가 3배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나요? 자,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F10에 대해서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3, 5, 7, 9, 2, 4, 6, 8, 10. 자,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짝수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한테 주문을 거세요. 마치 내가 알았던 것처럼 1하고 10은 이웃하지 않습니다. 자, 개수를 쳐보겠습니다. 10칸을 그려보죠. 하나, 둘, 셋, 넷. 자, 가죠. 똑같은 거니까요. 2를 나열하면 4, 6, 8, 10 원순열입니다. 5개를 원순열로 돌리세요. 몇 개가 나옵니까? 400. 괜찮은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0 양옆에는 1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1은 어디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죠. 그 중에 1이 여기 들어왔다가 쳐요.
그럼 나머지 4개란 아이는 비슷한도 4개니까 일렬 순열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끝났느냐? 자,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규칙을 발견하는 건데요. 이 방법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수업을 시키고 추론을 해보세요. 자, 추론을 봅시다. 홀수 번째를 보세요. 자, 초창기를 보세요. 2에서 3에서 4로 가고 있으니까 카운팅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1에서 2에서 3팩인데 어디가 맞지 않죠? 1팩은 1하고 똑같고요. 2팩은 2하고 똑같으니까 이 뜻에 팩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하나씩 증가하고 여기도 팩토리얼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쪽도 볼까요? 300, 400, 500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 팩토리얼인데요? 그럼 나도 여기 팩토리얼 만들면 되잖아요. 1팩은 1이고 2팩은 2인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추론을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은 유추할 수 있죠. 어떻게요? F11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 곱하기 4팩 곱하기 6팩 빼기 2 곱하기 4팩 이렇게 그냥 추론할 수 있죠. 11이라는 숫자는요. 괜찮겠습니까? 자, 여기도 돌아오세요. 짝수들을 한번 볼까요? 규칙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지요. 최초 F6은 2팩, F8은 3팩, F10은 4팩. 어라, 얘네들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10 팩토리얼 증가하면서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F12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5팩 이렇게 가는 거면 이게 추론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1, 여기 2, 여기 3이죠. 그럼 다음엔 얼마입니까? 4. 자, 2, 3팩, 4팩. 선생님 여기 팩토리 없는데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2나 2팩이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팩토리얼 돌면 되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팩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이러한 과정들의 추론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11, 13, 15 홀수들과 10, 12, 14, 16이라는 짝수들의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아쉽네. 칠판이 좀 크면 크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좀 지워야 되는 관계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1단계를 푸는 건 뭐냐면 5, 6, 7, 8, 9, 10 이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한번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6개는요. 왜요? 추론하려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한 20분가량 개수를 쳐봤죠. 그 개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으니까요. 자, F5가 있었습니다. F7이 있고요. F9가 있었습니다. 개수가 어떻게 쳐져 있는지 앞장에서 선생님이 먼저 풀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써도 되겠죠? 자, 2가지가 있었고요. 1이 있었습니다. 3개를 나열을 하고요. 2개씩 쌍을 한 다음에 하나를 뺀 6건을 쳤었죠. 됐나요? 7입니다. 자, 여기 3개가 하나로 증가했었고요. 2개였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4패를요. 2개로 하고요. 2개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자,
4개를 하고요. 이쪽은 3팩이었고요. 그렇죠? 여기가 5팩이었고요. 여기가 2였고요. 3팩 이렇게 관리가 됐었습니다. 규칙을 찾는다고 했었죠? 자,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11, F14 선생님이 나열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추론입니다. 지금도 추론입니다. 2, 3, 4 여기 얼마입니까? 5 여기 얼마? 6. 자, 선생님 여긴 팩토리예요. 여긴 팩토리 없는데요? 얘기했잖아요. 1팩이나 2팩이나 1과 1과 같다고요. 그럼 이 자리는 4팩, 이 자리는 5팩. 나머지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6팩. 이 자리도 어떻게 될까요? 7팩. 빼기 2, 빼기 2. 여긴 고정됐으니까요. 여기는. 이 자리는 팩토리를 각각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2나 2팩이나 1이나 1팩이나 같은 거라고요. 그럼 뒤쪽에 팩토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붙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너희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까지는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짝수 번째를 나열을 해볼까요? 6, 8, 10. 자, 그 다음에 12, 14 이런 식으로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방법의 개수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2팩에다가 하나를 곱하고 2팩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기억했죠? 아까 자, 그러면 8이었던 건 3팩에다가 2였다가 3팩이 되고요. 10이었던 거는 4팩에다가 3에다가 4팩에다가 이렇게 계산해서 풀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칙 찾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piece of cake이라고 하죠. 하나씩 증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5팩에다가 6팩에다가 1, 2, 3, 그 다음에 뭡니까? 4에다가 5에다가 어떻게 되죠? 5팩에다가 6팩에다가 얼마든지 너희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10개는 충분히 선생님이 모의고사식에서 추론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정도는 너희들이 계산을 해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모의고사 수준이니까 꼭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제대로 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가 1슬텝이라 치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두 번째 스텝인데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다시 한번 복습 상기해 볼까요? F n 플러스 1분의 비율이죠. 얘가 얼마의 비율입니까? 연속한 숫자를 했을 때 60배가 되는 이 n 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소의 n 값이 아니라 답은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냥 n 값만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열거되어 있는 아이들을 이 계산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약분하기도 힘들고요. 계산 미스가 나겠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끄덕다가 드래그해서 이 자리에 위치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60분의 1이 되는 숫자 정도는요. 그럼 어느 정도 대략 자기가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는 숫자를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땡기는 물리량 두 개를 만약에 선별을 해본다 그러면 가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2학년 식으로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를 나눌 거냐면요. 11과 12를 나눠보겠다고요. 우선 느낌이 오는 대로. 그럼 여기가 11이니까 자,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5에다가 4팩에다가 6팩에다가 4팩이 되겠네요. 지금 이거 쓰는 겁니다. 문제에 썼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n이 11이라는 가정하에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그냥 느낌 정도? 자, 여기에다가 5팩에다가 4에다가 5팩입니다.
대략 60배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선은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감 정도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분을 해보시죠. 자, 약분을 해보시죠. 500이죠? 약분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4팩을 끄집어내세요. 그럼 여기 약분을 하면 여기는 5가 되겠죠? 4팩을 끄집어냈으니까 여기 6이 되겠고 5가 되겠고 여기는 빼기 2가 됩니다. 계산이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이쪽은 4분의 6, 30에다가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20이 되겠네요. 우선 20이니까요. 대략 봐도 60분의 1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패스. 더 이상 기하 분수가 나타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60분의 1은 되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러시면 자, 느낌을 보니까 이번에는 요 두 개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개를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눠보니까 12와 13을 나눠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답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n이 12가 답이 되겠죠. 자, 한번 나눠볼까요? 자, 13이 밑으로 가야 되죠? 6 곱하기 5팩입니다. 7팩에다가 빼기 2 곱하기 5팩이죠? 얘가 분모가 오는 거고요. 분자에다가는 뭐가 와야 됩니까? F CD가 와야 되는 거니까 5팩에다가 4에다가 5팩입니다. 자, 초등식을 계산해보죠. 5팩, 5팩 날려주세요. 요 두 개에서 5팩을 끄집어내서 이거 날려버리시면요. 여기는 7 곱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있겠죠? 4가 있으니까 2, 3 초등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약분을 하면 여기다가 약분시킬까요? 그러면 3, 1, 13, 21, 1 빼면 20, 3 곱하면 60. 어우, 드디어 찾았네요. 이 문제의 최종적인 이 n값은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됐습니까?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대학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면 쉽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는데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은요. 이 한 문제가 이 수능 특강에서 난이도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제일 센 걸 벌써 풀었기 때문에 책 뒤에 있는 통계까지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맞히면 너희들은 분명히 100점을 맞고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문제를 당장 오늘 이해해서 내일부터 다른 응용을 풀어라는 건 아니고 11월 대수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해법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숨도 안 쉬고 이 풀이를 하는데도 3, 40분이 걸렸죠. 그럼 너희들이 그 시험지 안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를 6, 7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답안지에 나와 있는 뭐 대학교 교수들이 써내는 답안지 형식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뭐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그런 풀이서 해법으로는요. 그 5분 안에서 6분 안에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눈높이에 맞게 어떤 풀이가 좋은 건지. 어떤 사람들이 이 풀이를 봤을 때 되게 짜잘하고 뭐 치사하고 뭐 이렇게 뭐 너무를 튀기게 뭐 이렇게 뭐 오염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눈높이는 다 일일이 집어넣어보고 그 규칙을 잡고 어떻게 풀이를 적어나가야 하는지 풀면서 그 가닥을 잡아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맞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하나의 문제를 지금 길게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되짚고 해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너희들한테 딱 이 문제는 진짜 이해됐어. 내가 다른 것들도 한번 이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풀어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파이팅입니다. 자, 1번만 지금 푼 겁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속도전을 금방 풀 테니까 별책 그룹으로 이 문제만 잘 풀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만 풀고 오늘 수업을 끝내고요. 이 인강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는 선생님 전화를 해서 저희들 각자한테 보여줄 테니까 꼭 전화를 받으세요. 잠깐만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우리 분에 상당히 많이 익숙하죠. 금방 풀고 종료를 할 테니까 이 수능 특강 파일까지 풀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런 스타일은 우리한테 많이 평범하게 보일 테니까 바로 선생님이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제외하고요.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네요. 7개가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는데 5개가 보이네요. 함수로 연결을 짓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만족을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해져 있는 거는 1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을 x식에서 정해줬죠. 두 개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요? 4. 그러면 두 수를 더했을 때 4가 나오는 우리 순서쌍은 어떻게 됩니까? 1, 4, 3, 1, 2, 2. 총 3가지가 있네요. 얘도 3가지로 나눠서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3가지를 나열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 그 사이에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쓸 동안은요 금방 끝납니다. 5, 6, 7 1, 2, 3, 4, 5 1과 3에 정해져 있고요. 자, 하나 더 쓸어볼까요? 2가 B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1, 2, 3, 4, 5, 6, 7 1, 2, 3, 4, 5 1과 3은 반드시 정해진 내역을 가야 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갈까요? 엇갈려서 4가 되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두 개가 4가 되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풀으셔야 되죠? 자, 첫 번째 가량 조건은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분류시켜서 바로 푸는 거고요. 나 조건을 보고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개수를 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없으니까. 자, 나머지라는 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2, 4, 5, 6, 7 이 5개의 숫자가 어떤 아이들, 여기 남아있는 이 나머지 잉여 있는 아이들을 해서 한 군데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간다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셋. 그 중에서 4하고 5는 우선은 배제시키고요. 2로 도착을 했다는 가정하에 치역의 함수값이 이렇게 3개짜리만 보세요. 그러면 이 나머지에 있는 2, 4, 5, 6, 7이라는 아이가 이 3개에다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라는 말은 좀 맞지 않지만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아이니까 3을 5개 뽑았다고 하세요. 3, 3, 3, 3, 3, 3, 5개. 2, 4, 5, 6, 7은 다 3으로 간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자, 개수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3에다가 전체 서로 다른 3개에서요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들죠. 어떻게 의문점이 들까요? 2, 4, 5, 6, 7이 2를 비껴서 1, 3에다가 막 2개로 같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는 치역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돼버리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 1, 1, 1, 3, 3 1, 1, 1, 1, 1, 1, 3, 4 이렇게 갔다고 치다면 2로 가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역은 2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3, 8, 5 안에 1과 3으로만 물려간 아이들을 빼시면 2로 간 아이들, 즉 치역이 3개짜리를 그냥 너희들이 동시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답을 얘기했었는데 1과 3만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5개만 뽑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2개 중에서 5개만 뽑으세요.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세요. 3파이 5라는 건요, 1, 2, 3을 중복을 허락해서 이 5개가 갈 아이들만 뽑아주는 개수고요. 이 2파이 5라는 건 뭐냐면요, 2, 4, 5, 6, 7이 한 5개 아이가 1과 3으로만 간, 2는 가지 않고 비껴간 아이들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보면 얘는 1 또는 3으로 간 아이들을 중복한 걸 뺀 겁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끝난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이거하고 동등하게 풀면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3개가 남아있는데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야 됩니다. 셋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쳐보세요. 2로 다 갖다가 한다면 이건 여기다 써볼까요? 3개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2를 갖다가 생각을 하세요.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요. 4나 5나 2로 갖다는 전제하에 얘하고 상황은 똑같아지죠. 3개를 중복을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5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2, 4, 5, 6, 7이 1과 3으로만 비껴간 2를 가지 않는 그 개수만 빼면 되는 거니까 2, 8, 5 이렇게 해서 개수를 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는 개수가 동등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부분도요. 자, 선생님이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과 2는 2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는 가셔야겠죠. 자, 개수 쉬어볼까요? 4개 중에서 2개를 초이스를 하세요. P가 아니고 왜 C인지는 뒤쪽에서 같이 쉬니까. 자, 그럼 똑같은 마인드로 셋, 넷, 5개가 이 4개 중에서 2개를 초이스해서 1과 3을 초이스했다고 치세요. 4하고 5는 똑같은 케이스니까 똑같은 이 3개를 1, 2, 3을 갖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똑같은 마인드가 되겠죠? 1, 2, 3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중복을 허락해서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 중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보세요. 얘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1, 3만 갖다라면 이 3개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 4, 5, 7이라는 데가 1과 2로만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으로 가는 아이가 없으니까 치역이 2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 안에 있다니까요. 불순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빼줘야 되죠. 2입니다. 요 2파이5는 뭐냐면요. 1이나 2로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2나 3으로 가면 1이 가는 게 아니니까 치역의 값이 3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빼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규격에 맞게 선생님이 대각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또 빼주겠습니다. 2파이5 여기가 누가 간 거라고요? 2와 3으로 간 아이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또 빼줘야 될까요? 그렇죠. 이 5개가 2로 몰빵이 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하나가 미스가 났습니다. 뭐가 미스가 났을까요? 뭐가 미스가 났을까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2로 몰빵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요. 근데 이 안에 2가 있지 않습니까? 2 중에서 중국어를 허락해서 5개 뽑는 것 중에 2를 다다다다다 다 가져갔으면 여기 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또 2가 있죠. 마찬가지로 2, 3을 2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뽑는데 2만 다다다닥 그럼 2를 다다다닥 그럼 이거 똑같이 2로만 다 몰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쓰신 1이 이 안에도 들어있고 이 안에도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빼주시고요. 여기에서도 하나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키 포인트니까
꼭 확인하셔서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 여러분. 자,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 계산해 보시고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시면 최종적인 2번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칠판 좀 지워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최단거리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6개의 교차점? 이상한 말이 써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도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요약 정리를 빨리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5칸 맞죠? 15칸? 자, 대각선도 길이 있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모델은 잘라버리고요. 자,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A라는 점이 되겠고요. 도착점은 이쪽입니다. B라는 점이 되겠네요. 교차점이 6개입니다. 최단거리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차점 6개.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이가 6개입니다. 사이사이가 6개예요. 그러면 구분짓는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죠? 7개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점이 3개예요. 그러면 사이사이는 몇 개입니까? 2개죠. 교차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교차점이 6개입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점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7개가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7칸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7칸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얘를 사이라고 생각하면 그 점들은 하나가 더 많은 거니까 칸수로 친다면 7칸을 지나가면 됩니다. 가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가로라는 길이가 한 방법이 있는데 이 가로 길이를 A라고 할까요? 가포선으로 풀 거니까.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방법은 B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는 이 방법을 우리는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열거해서 몇 개가 나오면 됩니까? 7개가 나오면 된다고. 요게 7개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7개가 나올 건데요. 내가 답을 어떻게 푸느냐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줄 기준은 뭐냐면요. 교차점이 6개야. 그쵸? 그러면 가로로 가는 거하고 세로로 가는 걸 떠나서 이 대각선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한번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한 번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 5번, 6번, 끝이 없겠죠. 끝이 없다기보다는 7칸밖에 없으니까, 그치? 7개 정도만 끝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대각선을 7칸을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여기에서만. 그렇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1부터 7까지 다 개수를 쳐서 문제를 푼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문제처럼요. 짝수들은 쉴 필요가 없다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짝수 한번 2개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자, 하나, 여기 하나, 둘, 뭐 어떻게 갔든지 간에 상관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친다면요. 하나, 둘, 셋, 넷, 5.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6개를 가야 된다니까요. 7개를 다 쳐도 되고요. 내가 짝수 번째를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캐치 못하고 7개를 쳐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짝수 번째는 치면 안 될 테니까.
얘는 홀수만 쉬면 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각선을 7번을 가야 된다 해서 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대각선만 7번만 가서 도착이 가능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로나 세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쉴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 3개의 케이스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눈으로 딱 봐도 대각선으로 가는 개수가 5개를 만들 수가 있네. 대각선으로 5개 가면 되돌아오게 되는데라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더라도 가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개수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길이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5개를 꼭 하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도록 하세요. 길이가 주어져 있진 않지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단위 숫자 1, 2라고 보시고요. 길이를 루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C가 한 번이면요. 이 B라는 방법과 이 A라는 방법이 총 6번이 나와야 되죠. 합쳐서 7번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재야 되겠죠. 1이 6이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만 선생님이 길이를 잰다면 6 플러스 루트입니다. 이건 금방 계산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요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B하고 있고 A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 있으니까 이쪽은 몇 번이 되어야 됩니까? 4번이 되면 이쪽은 4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3루트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다면 B라고 A의 개수가 총 5번이 있으니까 몇 번 가야 됩니까? 2번 가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 플러스 얼마? 5 제곱분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제곱분이라는 건 1.414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숫자에 대한 대수 비교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렇지만 눈으로 봐도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다고요? 2 플러스 루트 2, 4 플러스 3 루트 2, 2 플러스 5 루트 2. 이거 지금 뭐가 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단거리니까 얘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A, B가 6번을 가셔야 되고 괜찮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몇 번 가야 됩니까? 한 번을 가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시면 대각선을 한 번 갔다는 전제하에 됐죠? 최하 가로는 몇 칸이 가야 되죠? 4칸. 즉 A가 몇 칸 가야 됩니까? 4칸. 세로는 몇 칸 가야 되죠? 그러면 2칸 가야 되죠? 2번. 횟수가. 그러면 4코스니까 총 7팩에서 몇 번을 나누시면 되죠? 4팩. 그 다음에 2팩. 뭐 나눌 필요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계산은 너희들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3개 풀었는데 거의 1시간이 소요가 되죠? 선생님이 풀이만 했는데 1시간이면 너희들이 풀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었냐 자꾸 자기 모의근성을 갖지 마시고요. 나도 이런 걸 도전해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수업도 우리는 이런 수업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올리는 거는 너희들한테 다 비추고요. 내용 정리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선생님께 깔끔하게 혼자서 인강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 수고했고요. 힘내서 대학 잘 갑시다. 아셨죠? 파이팅!